폐도 건문 제1부 10화 지옥을 설계하다. 비와 각의 여인이 떠나고 우리에게는 딱 사흘이 주어졌네. 사흘. 평범한 사람에게는 짧은 시간이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영겁과도 같은 시간이지. 나는 유진에게 검을 내려놓게 했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칼춤이 아니라 삽질과 톱질이었으니까. 우리는 폐무관을 개조하기 시작했네. 이곳은 더 이상 무술을 연마하는 도장이 아니야. 들어오는 자는 있어도 나가는 자는 없는 거대한 덫이어야 했지. 우리는 마당에 흙을 파냈어. 푹 파사 단단하게 다져진 연무장 바닥을 파내고 그 안에 날카롭게 깎은 대나무 창을 촘촘히 박아 넣었지. 대나무 끝에는 내가 숲에서 채취한 독초의 즙을 발랐어. 스치기만 해도 살이 썩어 들어가고 혈관이 타들어가는 지독한 독. 그 위를 얇은 합판과 흙으로 덮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위장했지. 유진은 묵묵히 일했어. 그의 손은 흙투성이가 되고 손톱은 깨져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지. 그는 알고 있었어. 이 구덩이 하나가 며칠 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줄 생명줄이라는 것을. 담장 밑에는 기름 항아리를 묻었어. 소설아가 가져다준 식용유와 등유. 그것들을 섞어서 담장 주변에 도랑을 파고 흘려보냈지. 놈들이 담을 넘는 순간 불바다를 맛보게 해줄 작정이었어. 기름 냄새가 진동을 했어. 역겨운 냄새였지만 나에게는 향기로운 승리의 냄새로 느껴졌지. 지붕 위에는 돌무더기를 쌓았어. 주먹만 한 돌멩이부터 머리통만 한 바위까지. 단순한 돌이 아니야. 중력을 이용한 흉기흉치. 나는 돌 하나하나의 무게를 가늠하고 떨어질 궤적을 계산해서 배치했어. 나의 계산에는 오차가 없다. 놈들의 머리통은 정확히 박살날 것이다. 사흘째 되는 날 밤. 모든 준비가 끝났어. 폐무관은 겉보기엔 여전히 낡고 허름한 폐허였지만 그 속살은 맹독과 칼날 그리고 하약으로 채워진 시한폭탄이 되어 있었지. 나는 유진을 불렀어. 그의 얼굴은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어. 나는 그에게 말했지. 오늘 밤이다. 잠들지 마라. 놈들이 온다. 내가 팠던 구덩이, 내가 깎았던 대나무, 그것들이 오늘 밤 너를 위해 춤을 출 것이다. 자시드실.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 숲의 벌레들이 울음을 멈췄어. 짐승들이 먼저 안 거지. 이 산에 자신들보다 더 포악한 포식자가 나타났다는 것을. 바람을 타고 냄새가 날아왔어. 비릿한 피 냄새, 땀에 쩐 가죽 냄새, 그리고 억눌린 살기 샤치. 왔구나. 현랑대시의 랑돼. 무린맹의 미친 개들. 추정만 하는 추온대와는 달라. 이놈들은 물어뜯고 찢어발기기 위해 존재하는 놈들이야. 다그다. 다그다. 히잉. 말발굽 소리가 폐무관 앞까지 들이닥쳤어. 횃불이 켜졌어. 하나, 둘, 셋. 수십 개의 횃불이 어둠을 찢고 폐무관을 포위했어. 나처럼 환해졌지. 담장 너머로 놈들의 그림자가 일렁거려. 마치 지옥불에서 기어나온 악령들처럼. 나는 본당 마루에 앉아 어둠 속에서 놈들을 지켜봤어. 유진은 내 옆에서 떨고 있었어. 두려움 때문이겠지. 수십 명의 살수들이 내뿜는 살기는 깍칼을 잡은 초보자가 감당하기엔 벅찰 테니까. 나는 유진의 어깨를 꽉 잡았어. 떨지 마라. 저들은 늑대가 아니다. 저들은 우리 덫에 걸린 먹잇감일 뿐이다. 내가 판 구덩이를 믿어라. 내가 설계한 죽음을 믿어라. 밖에서 놈들의 대장인 듯한 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걸걸하고 쇳소리가 섞인 목소리. 안에 쥐새끼가 숨어 있는 거 다 안다. 나와라. 내 발로 기어 나오면 고통 없이 죽여주마. 하지만 우리가 들어가면 내 놈의 가죽을 벗겨서 깃발로 쓸 것이다. 진부하군. 악당들은 왜 항상 레퍼토리가 똑같은지 몰라.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 침묵. 그것이 나의 대답이었어. 이 침묵이 놈들을 더 초조하게 만들 거야.
보이지 않는 공포가 놈들의 이성을 갉아먹게 놔두는 거지. 놈들은 참을성이 없었어. 대답이 없자 바로 공격을 시작했지. 태워버려. 대장의 고함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불비가 쏟아졌어. 기름을 먹인 불화살, 수십 발의 불화살이 포물선을 그리며 폐무관 안으로 쏟아져 내렸어. 타닥, 퍽, 화르르. 마당의 잡초에 불이 붙고 썩은 기둥에 불이 옮겨 붙었어.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열기가 확 느껴졌어. 유진이 당황해서 일어나려 했어. 앉아. 내가 낮게 소리쳤어. 움직이지 마. 아직은 아니다. 놈들은 우리를 훈제구이로 만들 작정이야. 연기로 질식시켜서 뛰쳐나오게 만들려는 거지. 우리는 미리 준비해둔 젖은 천으로 입과 코를 막았어. 바닥에 납작 엎드려 연기가 위로 빠져나가길 기다렸지. 불길이 거세지자 폐무관은 붉은 지옥으로 변했어. 나무 타는 소리가 비명처럼 들리고 기와장이 터지는 소리가 총소리처럼 울려 퍼졌지. 하지만 나는 웃고 있었어. 놈들은 실수했어. 불을 지르면 우리가 당황해서 뛰쳐나갈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이 불길은 오히려 우리를 도와줄 거야. 연기는 우리의 모습을 가려줄 것이고 불타는 소리는 우리의 발소리를 감춰줄 테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놈들은 불빛 때문에 동공이 수축되어서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우리를 전혀 볼 수 없게 될 거야. 지금이다. 나는 유진에게 신호를 보냈어. 놈들이 들어온다. 불을 피해 뛰쳐나오는 쥐새끼를 잡으러. 놈들이 제 발로 들어올 것이다. 예상대로였어. 불길이 거세지자 놈들이 참지 못하고 정문을 부수고 들어왔어. 져라. 놈들을 잡아라. 수십 명의 현랑대원들이 칼을 뽑아들고 마당으로 쇄도에 들어왔어. 그들의 눈에는 살기가 번들거렸지. 불타는 폐허 속에서 도망치는 겁쟁이들을 학살할 생각에 흥분해 있었을 거야. 하지만 그들이 밟은 땅은 땅이 아니었어. 그것은 지옥의 입구였지. 푹 파삭 선두에 섰던 5명이 갑자기 땅속으로 꺼졌어. 우리가 파놓은 함정, 얇은 합판이 부서지면서 놈들의 몸이 허공으로 떨어졌지. 그리고 푸슉, 촥, 으아악, 처절한 비명 소리, 구덩이 바닥에 박혀있던 대나무 창, 독을 바른 그 날카로운 창들이 놈들의 발바닥을 뚫고 허벅지를 뚫고 배를 뚫고 올라왔어. 인간 꼬치가 되어버린 놈들. 뒤따라오던 놈들이 기겁을 하며 멈췄어. 함정이다. 멈춰. 하지만 멈출 수 없어. 뒤에서 밀고 들어오는 놈들 때문에 멈추려던 놈들도 밀려서 구덩이로 떨어졌어. 아비규환. 불길 속에서 피 냄새가 확 풍겨왔어. 기름 타는 냄새와 피 타는 냄새가 섞인 그 지독하고 역겨운 냄새. 나는 어둠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 유진의 눈이 커졌어. 자신이 파놓은 구덩이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놈은 처음으로 실감한 거야. 나는 유진의 귀에 속삭였어. 봐라. 이것이 전략이다. 칼을 휘두르지 않고도 적을 죽이는 법. 힘을 쓰지 않고도 상대를 무릎 꿇리는 법. 이제 내 차례다. 당황한 놈들의 목을 빼어라. 유진이 검을 쥐었어.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 흥분, 그리고 살인에 대한 본능적인 각성. 그가 어둠 속에서 튀어나갔어. 나의 첫 번째 제자, 나의 첫 번째 사냥개가 드디어 이빨을 드러낸 거야. 유진이 어둠 속에서 튀어나갔어. 그의 손에는 내가 던져준 검이 들려 있었지. 사흘 동안 돌덩이를 들고 버텼던 그 팔뚝에 이제는 살인을 위한 쇠붙이가 들려 있는 거야. 그는 떨고 있었어. 공포 때문이 아니었어. 생애 처음으로 남의 생명을 끊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압박감 때문이었지. 함정에 빠진 현랑대 놈 하나가 구덩이 가장자리로 기어 올라오고 있었네. 허벅지가 대나무 창에 뚫려 피를 줄줄 흘리면서도 살겠다는 일념으로 흙바닥을 긁어대고 있었지. 살려줘. 살려줘. 놈의 눈과
유진의 눈이 마주쳤어. 순간 유진이 멈칫했지. 사람의 눈을 본 거야. 죽어가는 자의 애원을 들은 거야. 그 짧은 망설임. 그것이 바로 평범한 인간이 넘지 못하는 벽이지. 하지만 나는 개입하지 않았어. 도와주지 않았어. 지금 놈이 저 칼을 내리찍지 못하면 놈은 평생 칼을 쥘 자격이 없다. 여기서 죽는 게 낫다. 나는 어둠 속에서 차갑게 지켜만 보았네. 그때 기어 올라오던 현랑대 놈이 품에서 단검을 꺼내 유진의 발목을 그으려 했어. 쉭! 살기 싸치. 유진이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어. 그리고 깨달았겠지. 아, 저것은 사람이 아니다. 나를 죽이려 하는 적이다.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유진의 눈빛이 변했어. 동정심이 사라지고 생존 본능이 그 자리를 채웠지. 그는 비명을 지르며 검을 내려 찍었어. 으아, 푹, 검술 따위는 없었어. 그저 장작을 패듯 바위를 내려치듯 놈의 검이 현랑대원의 어깨를 파고들었어.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 살이 터지는 소리, 피가 유진의 얼굴로 튀었어. 뜨거운 피가 놈의 눈을 덮었지. 유진은 멈추지 않았어. 한 번, 두 번, 세 번, 퍽, 퍽, 퍽. 놈이 숨을 거두고 축 늘어질 때까지 그는 미친 듯이 검을 휘둘렀어. 마침내 놈이 움직이지 않자 유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로 물러났네. 그의 손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은 공포와 희열이 뒤섞여 흔들리고 있었지.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 토할 것 같은 표정이었지만 그는 토하지 않았어. 대신 피 묻은 입술을 핥았지. 그 순간 나는 알았어. 나의 씨앗이 드디어 싹을 틔웠다는 것을, 괴물이 태어났다는 것을. 함정에 빠진 부하들의 비명소리 사이로 거대한 기운이 솟구쳐 올랐어. 현랑대의 대장, 놈은 함정을 피했어. 아니, 부하들을 밟고 뛰어넘었지. 동료의 등을 발판 삼아 사지스 띠를 탈출한 놈. 그 잔인함이 놈을 대장의 자리에 앉혀준 거겠지. 놈이 불타는 마당 한가운데 섰어. 키가 6척은 넘어 보이는 거고 손에는 쌍도 슈앙다오를 들고 있었지. 눈이 뒤집혀 있었어. 자신의 부하들이 꽃이 구이가 된 꼴을 보고 이성을 잃은 거야. 나와라. 어떤 쥐새끼냐. 숨지 말고 나와. 내 놈의 살가죽을 벗겨서 씹어 먹어주마. 놈의 포효가 폐무관을 울렸어. 유진이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지. 막 살인을 경험한 초보자가 감당하기엔 저 놈의 살기는 너무 묵직했으니까. 나는 유진의 어깨를 툭 쳤어. 물러나 있어라. 저건 내 몫이 아니다. 잘 봐라. 진짜 싸움이 어떤 건지. 힘이 아니라 압도적인 공포로 상대를 죽이는 법을. 나는 어둠 속에서 걸어 나갔어. 불길이 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지. 부러진 검을 질질 끌며 드르르 드르르 돌바닥을 긁는 쇠소리가 놈의 고함 소리를 찢고 들어갔어. 놈이 나를 발견했어. 내 놈이냐? 내 놈이 내 부하들을. 놈은 말을 잇지 못했어. 내 눈을 봤으니까. 분노에 찬 늑대의 눈이 아니라 아무런 감정도 없는 그저 벌레를 바라보는 무심한 눈빛. 그 눈빛이 놈의 화를 돋우는 동시에 본능적인 공포를 자극했을 거야. 나는 검을 들어 놈을 가리켰어. 시끄럽다. 개새끼야. 짖지 말고 덤벼라. 내 놈의 혀부터 잘라주마. 놈이 달려들었어. 쌍도. 2개의 칼이 춤을 추듯 날아와. 하나가 목을 노리면 다른 하나는 심장을 노려. 빠르다. 확실히 마광 같은 무식한 놈과는 달라. 기술이 있어. 칼날 끝에 실린 내공이 날카로워. 스치기만 해도 살이 터져 나갈 위력이야. 하지만 보인다. 놈의 칼이 그리는 궤적이. 놈의 어깨 근육이 움직이는 결이. 10년 동안 어둠 속에서 단련한 내 눈에는 놈의 움직임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 나는 피하지 않았어. 부러진 검을 툭 하고 밀어 올렸지. 캉. 놈의 오른쪽 칼을 쳐냈어. 놈이 당황해서 왼쪽 칼로 찔러 들어와. 나는 몸을 반바퀴 돌리며
검자루 끝으로 놈의 손목을 찍었어. 퍽, 윽. 놈이 칼을 놓칠 뻔했어. 그게 다냐? 내가 비웃었어. 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 자존심이 상한 거야. 죽어. 죽어버려. 놈이 미친 듯이 칼을 휘둘러.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폭풍처럼 몰아쳐. 하지만 놈의 칼은 허공만 가를 뿐이야. 나는 놈의 칼날 사이로 걷고 있었어. 마치 빗방울 사이를 걷는 것처럼.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하고 머리카락 한 올 차이로 흘려보내. 나는 놈을 가지고 놀았어. 유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적이 아무리 강해도 평정심을 잃으면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놈은 지쳐가고 있었어. 호흡이 거칠어지고 동작이 커졌지. 빈틈이 보였어. 아니, 빈틈이 대문짝만하게 열렸어. 이제 끝내자. 지루하다. 놈이 마지막 발악으로 쌍도를 교차하며 내려찍었어. 나는 그 틈으로 파고들었지. 내 부러진 검. 날은 무디어도 그 안에 담긴 살인은 그 어떤 명검보다 날카롭다. 푹. 소리가 둔탁해. 내 검이 놈의 쇄골 아래를 뚫고 들어갔어. 폐를 관통하고 등 뒤로 뚫고 나갔지. 놈의 움직임이 뚝 멈췄어. 입에서 쿨럭 하고 핏덩이가 쏟아져. 놈의 눈이 나를 쳐다봐. 어떻게 내 쌍도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나는 놈의 귓가에 속삭였어. 너희는 사냥개일 뿐이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짓고 물어뜯는 게. 하지만 나는 늑대다. 누구에게도 길들여지지 않는 굶주린 늑대. 나는 검을 비틀었어. 우드등 놈의 비명이 목구멍 안에서 맴돌다 터지지 못하고 꺼졌어. 나는 발로 놈의 배를 차서 검을 뽑았네. 철퍽 놈이 뒤로 넘어가며 흙먼지를 일으켰어. 대장이 쓰러지자 살아남아 기어오르던 부하 놈들이 얼어붙었어. 공포. 압도적인 공포가 불타는 폐무관을 지배했지. 나는 살아남은 놈들을 둘러봤어. 함정에서 겨우 살아남은 대여섯 명의 현랑대원들. 그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했어. 무기를 버리고 뒷걸음질 치고 있었지. 죽일까? 아니, 전령 좌링이 필요해. 오늘 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린맹의 그 늙은이들에게 전해줄 입이 필요해. 나는 검을 들어 불타는 정문을 가리켰어. 가라. 살려주마. 가서 내 놈들의 주인에게 전해라. 놈들이 나를 쳐다봐. 살려준다는 말이 믿기지 않는 눈치야. 패도 검문 받아 어제 면이 돌아왔다고 전해라. 다시는 쥐새끼들을 보내지 말라고 해라. 다음엔 내가 직접 찾아가서 내 놈들 맹주의 목을 칠 것이라고. 꺼져라. 나의 고함 소리에 놈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꼬리를 만 개새끼들처럼. 마당에는 나와 유진, 그리고 타오르는 불길만이 남았어. 유진이 다가왔어.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하지만 그의 눈은 더 이상 패배자의 눈이 아니었어. 승리감, 그리고 나에 대한 절대적인 경외심이 가득했지.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 죽은 제 목숨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놈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어. 일어나라. 우린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불을 꺼라. 그리고 시체들을 치워라. 내일부터는 더 지독한 훈련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나는 뒤돌아서 본당으로 걸어갔어. 등 뒤에서 타오르는 불길이 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지. 하늘을 보니 새벽별이 빛나고 있었어. 마치 내 앞길을 축복하듯이. 아니, 피로 물들 내 운명을 비웃듯이. 상관없어. 나는 간다. 이 길의 끝에 지옥이 있더라도.